안녕하세요. 오늘은 편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출연한 사람도 각자 소개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의 임찬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여론방송 기자로 일하고 있는 김효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의 조성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에 재학 중인 권순민입니다. 네, 주제 편견. 우리 뭐 살면서 편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시작하기 전에 또 한번 간단하게 나는 이런 적이 있었다라는 얘기로 이제 이끌고 싶은데 그 전에 제가 또 하나 질문할게요. 편견하고 고정관념 이건 뭐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건가요? 뭐 이게 뭐 학술적으로 얘기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느끼는 대로. 편견이라고 하면 왠지 좀 안 좋은 것 같고 안 좋은 쪽으로 좀 돼 있는 것 같고 고정관념은 좀 중립적인 의견? 그러니까 고정된 생각이긴 하지만 고정되게 좋은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고정되게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이 딱 처음에 들었어요. 편견 그러면 뭔가 좀 부정적인 네, 그런 느낌이 고정관념인 것 든다. 같아요. 네. 네, 저도 좀 동의하는데 꼭 고정관념이 있다고 해서 편견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고정관념은 그만큼 좀 이성적인 측면이 있다면 편견은 조금 감정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편견이 오래되면 고정관념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편견이 오래되면 그런 거 고정관념이다. 있잖아요. 어떤 왜 관습법이라든지 어떤 관습이라는 것은 오래된 관행이고 그다음에 이제 확신이 있으면 그게 관습법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편견이 오래되고 이게 어느 정도의 사회의 확신이 있다면 그것이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법을 공부한 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니요. 찬혁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네, 저도 편견 막 고민하다가 이제 인터넷에서 어떤 사례가 있나 그냥 편견을 눌러봤더니 어떤 블로거가 편견과 고정관념은 명확히 구분해야 된다면서 열변을 토한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제 보통 편견이라고 하면은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걸 말하고 이제 고정관념은 말 그대로 뭐 흑인들을 보면 뭔가 랩을 잘할 것 같고 그런 이유, 뭐 나쁘든 뭐 좋은 것이든 어떤 고정된 관념을 딱 가지고 있는 게 고정관념이다. 뭐 이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뭐 그거를 꼭 그렇게 구별을 꼭 지어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구별 짓지 말고 네. 오늘은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얘기합시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순민이가 얘기했던 그런 게 좀 그런 느낌을 나도 갖고 있는데 고정관념은 어떤 생각에 뭐 경험에서든 어떤 영향에 의해서든 문화에 의해서든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라면은 이제 편견은 좀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키가 커야 농구 선수를 한다. 아니면 농구 선수는 키가 크다. 커야만 한다. 이거는 고정관념이에요. 근데 키가 작으면 농구를 못 한다. 이건 편견이죠. 다르고 다르고.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 조금 더 그렇죠. 감정적이거나 네. 부정적인 뉘앙스가 들어가면 편견이다. 편견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각자 그러면 또 어쨌든 오늘은 우리는 편견과 고정관념의 구별보다는 어떤 이런 의미로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누가 먼저 시작해 볼래요? 이제 뭐 찬혁이? 서로 다 다른 대학에 다니고 있으니까 뭐 대학별 혹은 전공별 편견이 다들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대학별, 전공별 네. 편견이 있어요. 네. 네, 저는 이제 또 서울대이기도 하지만 또 특히 공대생이다 보니까 이제 친척집 이제 가족 모임 가면 이제 공대생이 저밖에 없어요. 저 어른들 중에 있지만 그러면 저한테 무슨 컴퓨터 뭐 안 된다고 하면서 가져오셔서 솔직히 컴퓨터에 대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너는 공대 4년 다니면서 뭐 했냐고. 컴퓨터 공학과가 아닌데. 그래서 그런 류의 편견은 이제 저를 굉장히 높게 봐주시는 거예요. 컴퓨터를 잘할 것 같다라고 봐주시는 건데 그런 고정관념이 계속되면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피곤한 그런 것들이 많죠. 그렇죠. 공대생이라 그러면 다 잘 뭐 물건을 잘 고치고 잘 만지는 줄 아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대생이라는 그런 편견을 많이 들었어요. 뭐 이대생 하면 좀 세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아니에요? 혹시 때로는 뭐 너무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성향이 있지 않냐 많이들 묻는데 아닌데요? 그 유명한 그 영화에 나오던 그 말은 뭐예요? 나 나 이대 여자들. 아, 그게 의미하는 건 뭐예요? 그 의미하는 바는 그게 좀 그 말이 사실 편견을 만드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그 말이 있기 전부터 있지 않았나? 연대생은 약간 잘 놀 것이다. 그 다음에 좀 자유분방할 것이다. 그 다음에 집단적인 것보다는 개인적인 거를 선호한다. 근데 저는 그것을 편견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제 셋 다 맞거든요. 그래서 저도 꽤 막 뭐 음악 동아리나 뭐 이런 거 하면서 다양한 뭐 공연과 뭐 이런 것도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막 그 고대생 그 문화처럼 막 선배, 후배, 반 활동 뭐 이런 거는 솔직히 잘 안 하는 편이고, 제가 연대에서 가장 자유분방한 존재에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편견이라기보다는 잘 보셨다. 이렇게 고정관념이네. 네, 고정관념인데 뭐 딱히 뭐 아니라고는 할 수 없는. 이렇게. 저는 네, 고려대에 다니고 있는데 고려대 생하면 떠오르는 게 되게 많잖아요. 뭐 막걸리를 잘 마실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태어나서 막걸리를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제가 막걸리를 못 마셔서 그렇기도 하고, 뭐 엄청 단합을 잘한다, 선후배 관계가 강하다 그런 거 하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좀 개인주의자라서 그런 거 좀 별로 안 좋아하고, 또 제 전공이 사회학과 그리고 또 다른 이중 전공을 정치외교학과를 하고 있으니까 고려대의 사회학과의 정치외교학과니까 무슨 마치 어떤 분은 막 되게 엄청 막 사회 맨날 시위할 것 같다고 막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서, 뭐 앞에 말했던 것들이 뭐 사실인 것도 있고 사실인 게 아닌 것도 있지만 고려대 하면 떠오르는 편견들은 보통 이런 건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고대생 하니까 갑자기 떠오른 게,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대학교 오면은 이제 술자리도 가끔 가지고 하는데, 이제 고대생들은 막걸리뿐만 아니라 다른 술도 다 잘 마실 거라는 편견이 사실 있거든요, 사대생으로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대 친구들도 한 2, 3학년 되면은 그런 고정관념에 자기 노이로제가 걸렸는지 술자리만 되면 뭔가 폭탄주를 만드는 뭔가 자기가 손수 만들어 내가 고대생이다, 이런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아, 자부심을 네, 가지고.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이 외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주입되다 보면 자기의 어떤 정체성까지 만들어가는 데 일조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약간 들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얘기한 우리 학교별 특성, 여기는 뭐 그다지 편견까지라기보다 우리 그런 고정관념이 생긴 그 뭐 근거 없이 생긴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 뭐 학교 특성으로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좀 뭉뚱그려 얘기해 보면, 뭐 이렇게 서울에 있는 대학과 뭐 지방에 있는 대학, 그럼 이제 사실은 지방대에도 우수한 인재들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지방대는 좀 떨어질 것이다, 학력이라든지 뭐 이런 게, 이런 어떤 그건 편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저희 그 토론 그 학회라든지 아니면 이런 토론 주제를 정할 때 지방대에 관한 주제를 함부로 정하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오히려 그 역편견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는 그냥 약간 정책 토론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냥 뭐 지방 대학의 어떤 이런 그 활성화 뭐 이런 그거를 처음에 주제로 잡고 싶다가 그것이 공개 토론일 때 이것이 어떻게 비춰질지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막 약간 취소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희도 막 너 연대생이잖아, 혹은 너 서울대생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약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움츠려들게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편견이라는 게 개인적으로도 어떤 생활에서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내가 말을 하면서도 이거 편견인데 느낄 때도 있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걸 보면 어떤 집단으로 이렇게 묶여지는 것 같아요, 편견이라는 게.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편견을 자꾸 듣다 보면 어느새 내가 또 그 모습을 닮아가 있고, 근데 이게 전 사회적으로 보면 좀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사람한테, 무채색인 사람한테 색깔이 더해지는데 내가 정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정해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오늘 뭐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 네. 싶은 얘기가 그런 건데 우선 우리 국내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이제 돌아서 좀 크게 봐가지고 우리 최근에 있었던 그런 국제적인 이슈를 갖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 요즘 그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질병이 지금 있죠. 그래서 뭐 WHO에서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에볼라. 40년 만에 최악의 전염병이다. 네. 근데 우리나라도 그 뉴스가 나오기 전에 벌써 그런 비상사태를 선포하기 전에 벌써 에피소드가 있어요. 뭐 수민이 한번 얘기해 볼래? 네, 저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찾아봤었는데요. 근데 덕성여대에서 이제 유엔과 같이 무슨 여성과 관련된 행사를 기획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아프리카 출신 분들이 좀 참석을 하기로 했었나 봐요. 몇십 명 단위로. 근데 그 사실이 알려지고 나니까 굉장히 많은 네티즌들이 좀 되게 저는 굉장히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아프리카 출신들이 지금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거기로 들일 수 있냐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일정 중에 이제 뭐 서울을 좀 구경하는 일정이 있었는데 그런 걸 하게 되면 서울이 뭐 다 에볼라 바이러스의 어떤 뭐 진원지가 또 다른 진원지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사실 아프리카라는 대륙 자체가 굉장히 넓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넓고 특히 거긴 가운데 사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간의 교통도 좀 많이 없는 지역인데 발병지에서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도 뭐 그것까지야 조금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전혀 상관없는 국가의 사람들까지 뭐라고 하는 거는 마치 뭐 몽골 공원에서 갑자기 전염병이 생겼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국을 뭐 유럽에서 막는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차별이다, 편견이다라고 주장할 것 같거든요.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프랑스에서 질병이 났다고 해서 이웃나라 독일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 입국을 막거나 이럴 것 같진 않은데 그런 걸 보면 거기에는 좀 아프리카인 내지는 좀 흑인에 대한 좀 차별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편견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관심이 가잖아요. 어쨌든 네. 왜냐하면 에볼라 바이러스가 어떤 그 질병을 결국 그 발병을 일으켜서 결국 죽게 되는지 뭐 이런 약간 혐오스럽다고 표현을 하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그럼 이제 발병 사진이라든지 그런 병에 관한 이런 정보들도 보고 했는데 저는 일단 그 편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프리카 대륙 크기를 이렇게 비교해 놨을 때 뭐 미국, 뭐 중국 다 합친 것보다 훨씬 큰 그런 대륙인데 어떻게 그 일부에서 온 사람이 전체를 다 그냥 에볼라 바이러스 그냥 뭐 보균자 이렇게 취급을 하느냐. 근데 저는 그 편견에 첫 번째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제 뭐 반감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방역 체계에 대한 의심이 쌓였기 때문에 제대로 방역을 할 수 있나 안에 뭐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불신이 쌓여서 이제 외국에서 그 뭐 어쩌다가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유입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정부나 그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한 그 반감보다는 그 이면에는 저는 이제 우리나라 방역 체계에 대해서 너 그렇게 관리할 거야? 약간 이런 네, 것들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오히려 그거를 우리가 지금 편견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알게 모르게 편견이 편견이다. 내재화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뭐 만약에 프랑스에서 그런 병이 발생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초래했을 수도 있어요. 프랑스인이면 입국을 금지시키고 사스가 발생했을 때도 그랬었잖아요. 사스가 발생했을 때도 뭐 동남아시아인들이나 동아시아인들을 다 입국 금지 물론 동아시아인 우리가 포함되긴 해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반응은 저는 찾아보지 못했고 방금 이제 성은 누나가 말씀하신 것도 좀 공감이 가긴 하는 게 실제로 발병지에서 입국한 사람이 라이베리아에서 입국을 했는데 우리나라 사업가가 실제로 뭐 설사 증세가 있었대요. 그래서 네. 난 에볼라인가 보다 하고 병원 가서 아니라는 진단을 받긴 했지만 정부한테도 그 전에 어떠한 연락이 없었다고 하는 걸 보면 좀 이해가 되는 면도 있는데 저는 지역에 대한 차별은 좀 편견은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 그런 덕성여대 사건 같은 것도 뭐 지금 이제 여기 성원이나 효문이는 그게 이제 어떤 우리나라의 방역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민이 얘기대로 그 아프리카였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 드는데 이렇게
지금 그 에피소드를 보면서 나는 이 편견이라고 할 때 항상 떠오르는 내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그 인종적 차별을 많이 차별주의를 갖고 있는 게 강해요. 편견이. 그죠. 차별을 하는 편견이. 근데 이건 오래전 얘기예요. 한 25년 전 얘기인데 뭐냐면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대학원 다닐 때인데 저희가 막 태어났을 때. 어느 가정이 이제 제가 사는 동네에 와서 제가 이렇게 구경을 학교 투어를 해드리고 그분들 이제 한국에서 처음 해외 여행으로 나온 가정인데 중간에 이제 맥도날드 아직 한국에 맥도날드가 없을 때예요 그때는. 그래서 맥도날드 햄버거를 이제 드시고 싶다 그래서 그 가정을 이제 맥도날드에 가서 그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영어를 못하니까 내가 이제 다 받아가지고 테이블에 앉아 계신 가정 아빠 엄마 아이 둘인데 그때가 이 한 4학년짜리 2학년짜리 초등학교 이렇게 있는데 햄버거를 갖다 줬는데 다 안 먹으려고 그래요. 왜지? 그래서 이렇게 까서 드세요. 그랬더니 가서 드세요. 네, 주저해요. 그래서 네. 왜 그러세요? 했더니 더럽게 흑인이 쌌다고 햄버거를.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지만 25년 전만 해도 미국에 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생각을 못 했는데 보니까 장갑 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흑인이 쌌다 이거예요. 그런 인종적 편견이 굉장히 심한 민족이었어요. 우리나라 문화가. 네. 지금도 좀 그런 것 같다고 그렇죠. 느낀 게 인간극장에 어떤 흑인분이 나오셨는데 자기는 본인께서는 지하철 항상 서서 타신대요. 그래서 왜냐고 물어보니까 PD님께서 자기가 앉으면 양옆에 아무도 안 앉아서 혼자 세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는 것도 본 적 있고 또 이주노동자들의 어떤 뭐 그런 수기나 이런 걸 좀 보면 이주노동자들 중에서도 이제 이집트나 좀 북아프리카에서 온 분들은 좀 하얗거든요 피부색이. 근데 그 사람들은 임금체불이나 특히 폭행 같은 걸 거의 안 당한대요 통계적으로 봐도. 주로 그런 좀 많은 심한 부당 대우를 받는 사람들은 이제 뭐 동남아시아에서 와서 피부색이 좀 까맣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또 많다고 하는 걸 보면 비단 25년 전만의 일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세대는 안 그럴 거라고 얘기하셨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 내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간혹 이런 얘기를 듣더라고요. 일부러 그 흑인이나 이런 자기가 좀 편견을 갖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가까이 가지 않는데요. 왜냐면 내가 편견 있는 사람이란 게 들통날까봐 그 상황을 피하는 거예요. 네, 그 일부러 저 사람이 보고 싶은데 안 보는 척하고 네, 그런 경향이 있대요. 그거는 우리가 아직도 완전하게 편견이 없는 건 아닌데 없는 척을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아닌가.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미국이나 아니면 뭐 유럽 가면 흑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페이드 되는 색깔 있잖아요. 그러니까 옅어지는 순으로 인종이 이거 우월하다고, 그러니까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반대편에 거기는 소수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백인과 흑인이 많이 살고 그 다음에 뭐 그 황인종은 상대적으로 적게 사니까 그 사람들이 더 심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더 차별을 받거나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흑인 음악가들 뭐 이런 사람들 많고 이런데 그 사람들은 막 그 한국 아니라도 뭐 황인종 뭐 바나나 뭐 이러면서 이런 편견이 있단 말이에요. 역편견이 있단 그런 말이죠. 얘기도 있잖아요. 네. 오바마가 약간 하에서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근데 저는 굉장히 웃긴 게 일단 그 세계 패권이 자기들 나름대로 백인이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밑에 2등을 차지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좀. 그래서 그 2등은 그 예를 일본 뭐 우리나라 한국 그다음에 뭐 중국 여기는 그래도 우리가 그 다음 우리지 이런 거고 흑인은 웃기지 마라. 왜냐면 미국이나 이 실제로 이제 패권 국가들이라고 표현하는 이제 강대국에 이미 살고 있던 많은 이제 흑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아니 그런 재밌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뭐 이런 여러 가지 편견들인데 우리도 이제 흑인들 편견을 갖고 막 바라보지만 또 흑인들이 우리들 무시한다고 서로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너는 안 선호적인 돼. 싸움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배경에 있어서 특히 우리나라 뭐 아니면 일본 뭐 이런 그 동아시아 쪽 국가들은 아직은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최소한의 이해가 되는 게 사실 한
몇 년 전, 한 90년대까지만 해도 저는 서울에서 이제 어렸을 때 살면서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을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거의 초등학교 갈 때까지 뭐 해외여행을 안 가봐서 그런 거기도 한데 우리나라에 살고 있던 외국인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낯선 거죠. 근데 저 그쵸. 입장에서는 사실 아까 너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외국인들 혹은 흑인들에 대해서 편견이 아예 사라진 게 아니라 편견이 없는 척하는 거다. 저는 사실 뭐 그런 거 같아요. 없는 척해야 뭔가 진짜 뭐 시민 의식이 있는 사람인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약간 어쩔 수 없으니 우리가 네. 없는 척이라도 해야 된다. 약간 네. 저는 약간 아직은 이런 네, 약간 선비 정신으로. 원래 그게 맞는 거예요. 제가 활동하던 동아리가 흑인 음악 동아리였어요. 혹자는 이제 흑인 동아리 아니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실제로 흑인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우리는 막 레게 머리, 막 그 다음에 뭐 홀펌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흑인 음악, 랩이라든지 힙합이라든지 R&B라든지 이런 흑인 음악들 되게 좋아하고 막 좋아하니까 우리가 와 지나가면 쟤는 랩을 잘할까? 아니면 막 이런 쟤 되게 멋있다 막 속된 말로 간지난다 뭐 이러면서 오히려 막 더욱 막 추앙한다 그래야 될까? 예. 편견이 경험 부족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흑인을 이렇게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허심탄회하게 뭐 술 한잔 놔두고 얘기한 적도 없고 이러니까 괜히 편견에 사로잡혀서 사실 직접 친구가 돼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네 정말 좀 그런 경험의 부족에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인종 차별은 우리 문화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그럴까? 과거에 국제화되지 못했던. 그래서 이제 점점 나아지고 있는데 아까 좋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고정관념도 있고 편견도 있는데 그 편견을 갖고 있더라도 그걸 드러내지 않고 있다. 과거엔 그걸 그냥 대놓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하려고 그런다. 그것만 해도 훨씬 나아진 사회라고 생각해요. 성숙한 사회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편견으로 인해서 차별을 하느냐 안 하느냐 대놓고 그게 또 이제 하나의 결과의 차이를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분명한 건 우리가 인종적인 차별 편견이 있고 차별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 같은데 자 그럼 뭐 그런 인종 얘기는 충분히는 아니지만 이 정도에서 하고 또 다른 얘기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의 네. 편견이라는 건. 대표적으로 뭐 성별이죠. 성별. 왜냐면 뭐 요즘은 그래도 좀 많이 적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뭐 딸바보 아빠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근데 이제 과거에도 혹은 여전히도 여자니까 혹은 뭐 남자니까 남자가 너 그것도 못하냐? 이런 것라든지 아니면 넌 여자가 왜 그래? 뭐 이런 거가 아직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나름 정치에 관심 있으면 여자인데 너 되게 정치에 관심 많다 이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남자들 건가 정치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뭐 여잔데 랩을 하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아리 안에서도 제가 이렇게 나와서 동아리 디스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일단 그 마초라고 하죠. 마초 집단 안에서 살아남는 그 여자들 혹은 여자의 역할은 거기 안에서 그냥 객원 보컬 그러니까 거의 피처링 수준 이런 것만 기대를 하고 있고 저는 그게 되게 싫어서 내가 지금 시작해도 니들보다는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되게 부딪히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자가 왜 제가 되게 자동차도 좋아하고 정치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막 힙합, 랩 이런 것도 되게 관심 많으니까 남자적인 거, 남성적인 거를 많이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꼭 남성적인 네, 거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그걸 왜 없는데, 성별을 붙이는지 모르겠네. 네네네. 예를 들어 지금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여자는 수학을 못한다. 그렇죠? 또는 여자는 운전을 못한다. 네.
예? 뭐 이런 이거 편견이에요, 편견. 근데 이런 편견 때문에 사회가 조금 발전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편견을 깨기 위해서 많은 여성분들이 노력했고 정치로 들어가고 그게 어떤 충격적인 여파가 일어나는, 그래서 조금 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지 않았나. 어쩌면 편견을 깨기 위한 노력들이 모여서 지금 현재를 이루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편견이 꼭 나쁜 것 같지만 그래도 어떤 성공의 발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편견이 부정적이지만 네. 어떤 순기능을 보면 그걸 극복하는 네. 그런 순기능을 제공한다. 네. 근데 뭐 애초에 편견이 없었으면 그 차별을 깨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해도 됐고, 애초에 그러니까 차별이 있으니까 그런 부당대우가 있고, 그 부당대우를 깨기 위해서 노력했으니까 이 노력은 편견 때문에 온 거니까 편견이 긍정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애초에 아무것도 없었으면 그냥 평등하고 좋은 사회였지 않을까요? 근데 과연 어떤 국가든 어떤 사회 집단이든 편견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없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편견이 부정적이고 감정이 실렸다고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동의를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게 오래됐고 관습적으로 되면 그게 고정관념화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주를 이루고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뭐 그런 것들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없는 것은 힘들 것 같다. 그렇지만 없는 게 맞다는 건 인정하시는 건가요? 편견이 없어져야 될 대상이라는 거. 근데 저는 아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편견에서 차별로 가는 이 과정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제가 순민 씨를 보고 내심 뭐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뭘까? 아니 궁금한데요. 찬혁 씨 방송 끝나고 여쭤보는 걸로. 찬혁 씨를 보고도 내심에 판단할 수 있고, 그냥 어떤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든 이런 거라든지 그런 집단이라든지 그런 그 자기 안의 생각인 거죠. 근데 그것이 안으로 향해 있는지 그게 밖으로 향해서 저 사람을 굳이 불이익을 주는 건지, 이제 여기에서 저는 이게 편견이 되는 건지 그냥 자기 생각인 건지 아까 뭐 오해라고 하셨는데 오해에서 편견으로 넘어가는 과정도 이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조금 얘기를 했는데 편견이 문제가 되는 건 차별인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 이 겉모습, 인상, 생김새에 따른 편견도 되게 많아요. 네. 맞아요. 예? 그게 외모지상주의로 네, 또 네. 불러오기도 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이제 내 인상이 뭐가 보완하고. 지금 우리 네. 대학생들 취업이 안 되면 그 이유가 무슨 다른 거에서 찾기보다는 요즘 내가 생긴 게 이래서 그렇다. 그래서 뭐 곧 성형을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어떤 편견에 의한 차별이 있다고 느껴지니까 그런 이제 것이 세태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편견이 차별로 가는 걸 막는 건 맞는데 어떤 순간에는 그 편견이 어떻게 하면 발생하는지에 대한 실험이 있어요. 그냥 어떤 경쟁을 거쳐야 하는 자리가 있으면 그 사람들끼리 서로 편견을 만들어서 이렇게 편가르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부터 편견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항상 나는 편견이 있지만 내가 차별은 하지 않겠어. 이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또 집단이 합쳐지면 그것이 힘을 얻게 돼서 한 사람을 뭐 마녀사냥한다던가 그렇게 본인은 하고 싶지 않지만 그 편견을 만들어서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으로 봤을 때는 차별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노력에 의해서. 근데 그게 억누르다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편견을 없애는 게 가능하다면 저도 가능할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개연성이 있는 거잖아요. 편견이 있다는 건 차별 행위로 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애초에 아무것도 없다면은 차별 대우가 자체가 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편견 자체가 좀 사라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 편견이라는 게 어떤 과학적 근거와 결부가 되면 상당히 무서워진다라는 생각을 한 게,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 어떤 다큐멘터리, EBS 다큐멘터리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여자아이들 10명, 남자아이들 10명, 그리고 성인 남녀도 10명씩 해서 이제 여성과 남성이 어떤 차이를 보이냐 뭐 이런 걸로 한 거였어요. 그래서 뭐 여자애들은 뭐 보통 언어 능력이 좀 더 뛰어나고 남자애들은 뭐 수학자라고 뭐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나다 해서
여자 아이들은 이제 10명 중에 9명이 막 간장 공장 공장장 이런 약간 혀 꼬이는 걸 하면은 거의 다 해내요. 근데 남자애들은 정말 1명 정도 빼고는 다 막 혀 꼬이고 성인 남녀에 대해서도 실험을 할 때 이제 후면 주차. 여자들은 보통 막 그때 막 30분씩 막 걸렸는데 남성들은 이제 뭐 5분 내로 했다. 뭐 이런 거를 통계적으로 쫙 내면서 하다 보니까 근데 그 중에서 꼭 한두 명은 여성임에도 후면 주차 엄청 잘했고 남자 아이임에도 언어 능력이 굉장했고 사실 그게 이제 그 다큐멘터리에서 이제 과학적 근거로서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에 어떤 게 더 영향을 미쳤냐 이런 분석으로 마치긴 했지만 이제 만약에 우리가 어떤 뭐 버스 회사에서 운전 기사를 10명 뽑는다고 했을 때 그런 편견이 하나도 없이 그 다큐멘터리가 아예 없었다면 편견이 없었다면 그냥 실력에 의해서 뭐 9명이 남성이 되고 1명이 여성이 되고 그건 문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실력대로 뽑았다면. 근데 이런 편견이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굳혀지면 그래 뭐 그렇더라. 여자가 다 못하는 거 아니죠. 남자가 잘한다 라는 그런 과학적 통계 자료를 막 내버리면 그 사장이 편견에 의해서 아예 여자를 아예 거들떠다 뭐 이력선 다 버리고 남자만 10명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맹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인데 우리 사회에서 또 하나 편견이라고 또는 사실 이건 편견이라기보다 잘못된 믿음인데 지금 얘기했죠. 통계 자료에 의해서 한다. 아 맞아요. 그게 이제 좀 전공 얘기로 하면 평균의 오류라는 게 있어요. 평균만 보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평균은 숫자 평균 값이고 분포가 있는 거니까 사실은 평균 값에 대비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그냥 믿어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평균에 대한 맹신 내지는 뭐 지금 편견인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문제는 그러니까 과학적 근거라고 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상당수는 비과학적인 그렇죠. 것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거예요. 딴 나라에서는 별로 신경도 안 쓰고. 혈액형. 혈액형. 아 어때요 그거? 맞아 참 아무 근거도 없죠. 네. 근거가 없는 건 아닌데 거기도 뭐 일본에 무슨 연구소 있어 평생 그거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 통계 자료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한다는 건 참 그게 틀리다고도 말할 수 없고 이게 맞다고도 말할 수 없고 이게 무슨 저는 근데 질문하고 싶은 게 일반적인 것도 있잖아요. 사실 외면할 수 없는 일반적인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것을 이해하는 것과 이것을 고정관념이라고 바라볼 건지 이게 일반적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건 고정관념이지. 저는 이거는 좀 근데 사람 일을 일반적인 거라고 규정 지을 만한 게 뭔가 있나요? 그게 이제 지금 방금 혈액형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혈액형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나도 그게 궁금해서 몇 년 전에 수업 시간에 조사 방법 시간에 실제로 해봤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A형의 특징, B형의 특징, 뭐 AB형의 특징, O형의 특징 해갖고 그 특징이라는 게 보면 각 혈액형마다 한 15개 정도 특징을 찾아가지고 실제로 그거를 한 400명인가 500명을 대상으로 해봤어요. 그래갖고 그걸 통계를 돌려봤는데 결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15개 항목들 중에 맨 위에 있는 항목 있잖아요. 네. 그것만 해보면 그거 하나는 유의해요. 뭐 성격이 밝다. 말하자면 아까 남자는 운전을 잘한다. 여자는 못한다. 일반적으로 그건 남녀의 차이에서 좀 있기는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평균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때 우리 실제로 검증을 해보니까 그 한두 개 아이템이 그런 경향이 있는 것 때문에 네. 나머지 15개를 통째로 해서 다 이 사람은 이래, 이 사람은 이래 이렇게 하는 말하자면 우리가 평균 보고 잘못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게 일종의 편견인 것 같아요. 저는 방금 그 실험에서도 그러니까 조금 아까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되는 부분은 그 실험을 똑같이 우리나라처럼 혈액형에 대한 어떤 맹신이 없는 예를 미국이나 뭐 유럽에 가서 했다고 하면 저는 그런 결과가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회에서 다들 A형은 이렇고 B형은 이렇고 A형은 이렇고 O형은 그렇다라고 하니까 좀 그렇게 믿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심리학적인 실험 중에서 반업 효과라고 그러니까 정확히 명칭은 기억은 안 나는데
교수가 우리나라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한 학기 동안 당신들의 수업을 하면서 교수님이었는데 수강생들의 성격을 내가 다 일일이 다 분석을 해봤다라고 하면서 막 준 거예요. 뭐 내성적이지만 때때로는 적극적이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주니까 80에서 90%가 이거 다 내 성격이다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똑같은 결과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조금 순민이가 다른 아주 것 같아요. 학문적 도전을 했는데 나는 그 연구 방법은 하나도 안 틀렸어요. 왜 그랬냐면 지금 오해를 하는데 그런 아이템을 걷고 이제 다 자기 보고 체크하라 그런 거죠. 응? 이게 그런 조사가 아니라 이제 체크를 다 하라 그러고 나중에 이제 혈액형을 또 조사를 해서 매치를 시켜 보니까 그런 특징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내가 그거 혈액형에 뭐 이런 건 미리 얘기하면 안 되죠. 네. 근데 지금 그런 어떤 비과학적인 내지는 덜 과학적인 거로 인해서 오히려 더 편견을 확고하게 만드는 잘못도 우리가 많이 저지른다는 게 네. 맞아요. 근데 볼수 있는 저는 이제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이제 편견이라든지 그다음 오해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근데 과학이라고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것도 바뀔 수 있거든요. 근데 과학은 절대 맞아. 마치 돌에 새겨진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편견이 왜 나왔나 저는 사회적인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택을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들을 보고 나는 저 선택을 하면 그 상대적으로 조금 덜 위험하겠지. 그러면서 그것이 축적되고 그것이 하나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저희 이과생인 저는 이과에서는 어떤 가설이 있으면 하나라도 아닌 예외가 나오면 그 가설은 폐기되거든요. 근데 인간 뭐 사회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어떤 통계를 내서 이게 과학적인 근거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게 좀 낯설기도 해요, 저는.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통계들이 편견을 만들어낸다면 그 통계 실험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네. 근데 그런 통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효민이 얘기는 제 얘기요? 아니야 효민이가 아니고 네. 성은이 얘기는 지금 말하면서도 이제 자연스럽지 않았어. 성민이 얘기는 그런 잊어먹었네.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하자면 이제 그럴 수 있다. 그 과학도 그럴 수 있다. 네, 그럴 그러니까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건 나는 어떻게 해석하면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인정해 나가야 되는데 네. 편견을 하면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A 아니면 B 또는 A 아니면 not A로 딱 네. 두 개로 나눠 버린다는 거죠. 편견을. 네, 그렇죠. 중간에 다를 수 있어. 이런 네. 경우도 있어. 이걸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편견이 있으면. 그게 위험한 거라고 저는 네. 많이 생각해요. 제가 잠깐 개입하겠습니다. 왜죠? 네. 왜죠? 지금 왜인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제 편견이 오늘 깨진 게 하나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는 제 편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논쟁은 한 후반부 정도에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정말 저희 편견을 확 깨셨어요. 아주 급속도로 토론을 진행하셔서 저를 당황하게 만드셨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하신 편견의 어떤 정의가 물론 이거 정의하기 굉장히 어렵겠습니다만 정의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다수의 의견 이 편견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수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건 편견일 수 있다. 혹은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편견일 수 있다. 라는 부분에 의문점이 있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아까 이 논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게 사실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다면 편견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 사실이라도 편견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측면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검증을 해봐야 이게 사실이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논점이 어디까지 갔냐면 과학적인 검증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까지 갔어요. 그렇다면 이 편견을 정의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가볼 수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느낀 거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편견이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과연 편견은 진실인가? 아닌가? 진실이 아니면 편견이 될 수 없는가? 그러니까 진실이 아닌 것만 편견인가? 진실이라도 편견이 될 수 있는가? 이럴 수 있죠. 이 부분부터 조금 출발을 조금 더 수정해서 좀 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계속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아까 나온 좀 사례들을 만약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서 좀 발화하는데 서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운전을 못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설령 통계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이라도 객관적인 사실이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뒤에 있는 사회 문화적인 맥락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교감이 많이 있고 뭐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주위 친구들이라든지 반면에 남성들은 좀 그런 문화가 덜하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할 때도 남녀가 섞여서 운전을 할 때 제가 문화에서 보는 거나 실제 경험에서나 여성들이 운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남성들이 운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실제로도 운전직에는 남성들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 구축되는 데는 문화적인 배경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화적인 배경 자체가 만약에 편견에 근거한 거든 고정관념에 근거했다고 하면 그 사실 자체도 편견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사실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설령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함부로 그런 어떤 편견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생각을 한 게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편견이 차별로 가는 이 그 다리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장애인은 일반 정상인, 정상인이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죠. 비장애인, 예, 비장애인과 장애인이라고 구별하면 장애인이 신체적인 능력이 떨어진다. 이거는 객관적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근데 모든 업무 능력에서 떨어질 것이다. 이거는 또 편견이거든요. 왜냐하면 차별을 위해서 편견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편견과 차별 이거를 굉장히 개념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되지 그냥 사실이 뭐 편견이다 아니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편견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그 편견이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그 배경에서 정말로 정말 터무니없는 그런 얘기만 있는지 혹은 배려하고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배려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그 무작정 차별을 하고자 이 편견을 만들어냈는지 저는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편견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경험 부족에서 온다면 내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경험하거나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길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 편견을 깰 수도 있고 아니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편견이 사실이다라고 이어진다고 꼭 보지 않고 또 사실이 편견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지금 계속 생각을 하다가 좀 멍한데 그러니까 뭐 사실이라고 해도 편견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나요? 네 사실인데 편견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나요? 저는 딱 사례로 든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데 그 이제 문유석 판사님이 몇 달 전에 조선일보에 사설을 쓰신 게 있어요. 아무리 사실이라 믿어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설이었고 되게 좀 사회적으로도 반향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서 예로 드신 게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을 수 있는데 흑인이 좀 학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미국 사회에서.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를 봤을 때 함부로 흑인들 보고 너네 무식하다. 너네는 학력이 떨어진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런 어떤 흑인에 대한 어떤 차별이나 억압이 있었던 사회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흑인이 학력이 낮으면 그렇게 흑인이 학력이 낮아지게 만든 뭐 백인들이나 주류 사회를 비난해야지 흑인들 보고 너네가 무식해서 그런 거다라고 말하는 거는 설령 그게 사실이더라도 편견이라는 거죠. 근데 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그 흑인이 공부를 못한다는 것도 어떤 통계에 의한 거잖아요. 분명히 또 예외가 있고 흑인이 더 잘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게 먼저 사실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사설을 얘기하는 게 좀 저는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대학 진학률에서 다른 인종들에 비해서 뭐 백인이나 황인이나 이런 데 비해서 사실 뭐 낮은 거는 정말 근데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인간 사회에서 사실이라는 게 인간 일이 그러니까 뭐 과학적인 거를 뭐 태양이 지구가 태양을 돈다 이런 내용 말고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 어떤 사실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개별적으로
하나의 인격체고 뭐 가능성은 무한한 거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편견을 가지면 안 되지 않나.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 맞는데 지금 찬혁이 좀 얘기해볼까? 네네. 네, 그러니까 저도 수민 씨가 아까 뭐 판사님 사설 뭐 얘기하면서 하니까 갑자기 든 생각이 우리가 사실 사회적으로 편견이 없을 순 없다라고 아까 얘기했고 근데 없을 순 없지만 최대한 그 편견을 드러내지 않는 척이라도 해야 이게 우리가 높은 시민의식을 가진 것 같다라는 그런 사회 전반의 인식이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우리가 보통 편견이라고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대체로 만약에 그게 통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면 좀 통계적으로라는 말이 좀 그런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 편견이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이라고 했을 때 그 편견에 해당되는 그 사람 뭐 흑인들은 대체로 뭐 노래를 더 잘한다 아니면 뭐 학력이 떨어진다 뭐 이런 것들이 흑인들 중에 뭐 대다수가 뭐 그런 거잖아요. 소수는 뭐 정말 명문대를 진학한 분들도 있지만 근데 그렇다고 했을 때 이 편견이 계속 사회에 존재하게 되면 이 편견이라는 그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소수자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여성들 중에도 운전을 엄청 잘하는 레이서들도 있을 수 있고 남자들 중에 그 언어 능력 너무 뛰어난 분들 꽤 있잖아요. 이제 상대적으로 소수자, 편견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예 이 편견의 내용 때문에 사회에서 배제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고 그거는 충분히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편견의 영역에 포함시켜서 그 편견을 사회적으로 없애는 데 일조해야 되지 않나. 그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우리 논점으로 나왔던 게 이제 사실 편견과 같은 거냐. 편견이라는 거 우리 지금 여태까지 얘기한 거 보면 어느 정도는 사실에 근거에 있었으니까 편견이 생기는 많이 거죠. 땡굴뚝에.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대다수 일반적으로 대다수가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거를 믿어요. 그래서 그게 편견이 형성돼. 그리고 거기에 벗어나는 사람들을 통계에서는 아웃라이어라고 그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외가 많아지면 또 편견이 없어질 수 있는데 그럼 우리 그 예외라고 자꾸 예가 있어도 예외라고 해놓고 어떤 편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네. 그러면서 그걸로 아까 뭐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든지 자기 차별을 하는 게 아닌가. 지금 저는 나는 뭐가 떠올랐냐면 이런 거죠.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남성을 선호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많은 경우 얘기할 때 출산. 여성은 뭐 그만둔다. 출산을 한다든지 결혼하면 회사를 그만둬서 이직률이 높다. 사실이죠. 사실이지만 그걸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편견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쟤는 여성이니까 들어오면 금방 그만둘 거야. 라는 편견을 가지고 안 뽑으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비용을 더 크게 만드는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저는 편견과 진실의 문제에서는 약간 제가 법을 전공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재판할 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편견을 갖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하시는 형사사건에 저렇게 착하게 생긴 애가 뭐 더 무서워. 혹은 고학력자가 혹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의사라는 직업이라든지 혹은 뭐 전문직은 뭐 대다수 뭐 일반 뭐 그런 이상한 범죄 뭐 강간이라든지 그런 거를 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로 직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판결에 직결이 되니까 그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진실 근데 또 이것을 되게 보면 목격자 진술은 이게 사실이냐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어떤 그 흉기라든지 이런 물건이 있지 않는 한은 그것을 뭐 딱히 진실이라고 규정을 하는 것도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진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진실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꽤 관대한 것을 인식을 했다면 그 편견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까 교수님 얘기한 것 중에 여자는 그만둘 것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기업에서 여자를 많이 선호하지 않는다 했던 부분 그 부분이 사실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편견을 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
고정관념이 있고 편견이 있는 사회에서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그만뒀는데 사회는 역시 저것 봐 이렇게 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잘못을 했을 때 그래 쟤는 역시. 원래 역시나 그 편견이 맞았군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판단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개별적인 상황이 있는데 그런데 개인도 그 편견에 일조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지만 이게 또 사회적 비용을 또 증가시키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마무리하신다고 하니까 하나 좀 떠오른 게 옛날에 저번에도 한번 그랬었는데 우리가 편견을 대했을 때 어떻게 대해야 될지 나름대로 또 매뉴얼을 짜봤는데 일단은 편견이라는 걸 마주쳤으면 그게 좀 사실인지 먼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근거가 있는 건지 확인을 해보고 그게 근거가 있다라고 하면 그 근거가 나오는 데 있어서 어떤 또 다른 편견이 작용해서 그런 근거가 나온 건 아닌지 또 사회 문화적인 맥락 때문에 이런 게 나온 건 아닌지 그래서 조금 생각해보기 시작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좀 편견들이 좀 많이 줄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편견은 분명 우리 논의한 걸로 보면 부정적인 뉘앙스도 있고 부정적인 결과도 있고 그래서 편견을 어떻게 줄이느냐 또는 편견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생각해보니까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편견에 대해서는 오늘은 이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온 국민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진도 팽목항입니다. 그대를 바라보면 포근함을 느꼈지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그대의 모습 나의 맘 고요하게 해 지